아직 스터디방, 저희 스터디방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아침 7시에서 8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저희가 실제 오늘 경기가 7시다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스터디방에서는 최종 분석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의 분석 영상보다는 스터디방에서 이 오후에 진행되는 최종 분석 의견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또 새벽 축구, 그리고 NBA 요 경기들은 저녁 9시쯤 분석 의견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스터디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스포츠 분석이 필요하실 때는 유튜브에 토토 아카데미 항상 검색하셔서 언제든지 분석 영상, 최신 영상, NBA가 됐든 새벽 축구가 됐든 국내 경기가 됐든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음력 1월 1일 우리나라의 명절 설날입니다. 설날 스터디방 의견 드렸던 거, 오후 의견 적중, 오후 의견 서브 드렸던 거 적중. 조합은 저희 스터디방에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 경기 축구 의견 드렸던 거 적중, 또 새벽 의견 드렸던 거 전부 다 적중. 정리하면 우리 토토 아카데미 구독자님 민족 최대의 명절 설 당일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 스터디방 가족분들께 설 당일 도움되는 새해 선물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 저는 보냈습니다. 14경기 모두 올킬일 수 있었는데 FC 서울 혹시 경기 보셨나요? 추가 시간 마지막 1분 남기고 2골 나오던 언더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 모든 경기 김조교가 여기저기 터진 역배 다 피하고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늘 전 경기 올킬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제가 아는 정보 동원해서 좋은 의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26년 6월 18일 수요일 분석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레알 대 LAFC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오랜만에 미국 축구 나왔는데요. 이번 경기 보시면 LAFC 손흥민 중심의 드리블 돌파 그리고 풀백 오버래핑으로 지속적으로 측면 수적 5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알 에스파냐는 측면이 한번 밀리면 커버 구도가 무너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 부안가의 타이밍 침투, 틸만의 세컨드런 단순 롱볼 공격에 의존하는 레알 에스파냐보다는 결정력 구조가 훨씬 정교한 LA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LAFC는 공을 뺏는 위치가 높아서 슈팅까지의 거리가 짧은 상황입니다. 반면 레알 에스파냐는 탈 압박 이후에 전진 속도가 느려서 공격 완성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의견을 드려보면 LAFC의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까지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농구입니다. 안양 정관장 대 원주 DB 경기입니다. 안양 정관장 직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77대 80으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최근 3경기 1승 2패의 흐름입니다. 조니 오브라이언트와 문유현이 공격을 이끌었지만 클러치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 부족과 범실 관리 문제를 드러냈고 변준영의 결장에 이어 주장 박지훈까지 허리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백코트 운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원주 DB 직전 경기 울산 모비스를 상대로 90대 8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이선 알바노와 헨리 앤더슨 중심의 공격 전개 매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상대전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원주 DB의 프렌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승호패 구간의 무 이렇게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자 배구입니다. 대한항공 대 OK저축은행입니다. 대한항공 최근 연패 흐름이지만 정지석 중심의 공격력과 홈 경기에서의 안정적인 조직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러셀의 범실 문제와 게럿 이든의 적응 변수이지만 임재용의 복귀 이후 전력 안정이 가능하고 블로킹과 리시브 조직력 여전히 강점인 상황입니다. 홈에서 강한 서브 압박과 빠른 공격 정도의 흐름을 주도하는 경기력 이어지고 있고 상대전에서도 전력 균형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OK저축은행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최근 원정 3연패 흐름 속에 공격 성공률과 집중력 저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미트로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범실 관리가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는 모습 살펴보았을 때 대한항공의 승리 그리고 핸디슨까지 바라보고 싶지만 언더로 대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자 농구입니다. 삼성생명 대 KB스타즈입니다. 현재 삼성생명 최근 4경기 3승 1패의 흐름으로 경기 후반 집중력 잘 살아나고 있고 김아름과 이해란을 중심으로 외곽과 골밑 균형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이주영과 윤예빈 복귀 이후에 공수 에너지와 팀 조직력 점도 매우 긍정적이고 홈에서는 뒷심이 강한 경기력 유지하고 있고 하지만 이 시즌 상대전에서 열세를 보이는 상황 가운데 경기력 기복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KB스타즈 직전 경기 패배로 연승이 끊어졌지만 강희슬과 박지수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과 높이에서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원정 우승 2패의 안정된 성적도 강점인 상황입니다. 승리에 대한 집중력 회복과 리바운드 우위가 기대되는 흐름을 보았을 때 KB스타즈의 승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KB스타즈의 승리 그리고 20패 구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여자 배구입니다. 페퍼저축은행 대 대전정관장입니다. 페퍼저축은 최근 4경기 3승 1패의 흐름으로 경기력 상승세가 뚜렷하고 조이 웨더링턴을 중심으로 시마무라, 하루이와 박은서가 득점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격 완성도도 높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고예림의 복귀 이후 팀 분위기와 수비 집중력도 살아났고 이 블로킹과 서브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흐름을 잘 주도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연승 흐름과 함께 조직력 안정된 경기력 유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대전 정관장은 주전 미들블로커 정우영의 이탈 이후 전력 공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 연패 흐름과 원적 경기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격 마무리와 리시브 불안이 이어지면서 반등 계기도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페퍼저축은행의 승리와 함께 이번 경기는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자 농구입니다. 부산 KCC 대 창원 LG입니다. 현재 부산 KCC 홈에서 2연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 허웅과 장재석, 숄롬 중심의 공격과 리바운드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교창과 최준용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공수 밸런스 저하와 수비 기동 약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주축 선수 의존도가 높아 경기 후반 체력 부담도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반면 창원 LG 최근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스텐마레의 중심의 골밑 장악과 수비 조직력이 안정적이고 상대전에서 4연승 포함 10연승으로 확실한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창원 LG의 승리 바라보면서 20패 구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호주 축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호주 대 강원 FC 경기고요. 보시면 이 멜버른 시티 빌드업과 측면 활용 박스한 마무리까지 구조가 잘 정리되어 있고 한여름 홈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활동량을 유지할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 강원은 강릉에서 인천, 다시 멜버른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이동과 계절이 정반대인 기후 환경 속에서 수비블록 유지와 역습 전개 모두 체력적 손해를 안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멜버른 시티의 프렌과 함께 2.5점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이 하이븐 대 울산 FC 경기입니다. 상하이 하이가 개별 기술력이 좋은 이선 자원들을 잘 보유하고 있지만 전방 압박과 후방 라인의 간격 조절 실패로 중원기 공간을 번번이 내주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은 이동경이 그 공간을 점령 전진 패스 공급하고 말컴이 박스 안에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마무리하는 확실한 득점 루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울산의 승리와 함께 2.5점 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템파인스 로버스 대 뽕한 한호 경기입니다. 템파인스 로버스는 공격 전개에서 히가사카와를 활용하는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세트피스 이후 두 번째 공 처리와 막힌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 경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뽕한은 이 그래픽에 레고와서 그 다음에 우고 고메스를 주고로 세트피스와 세컨드 상황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찾아온 장면만으로도 경기 분위기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뽕한 한호의 승리와 함께 3.5 언더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헤르시브 반준대 나차구리 경기입니다. 이 경기 빌드업이나 점유율 싸움보다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순간에 누가 더 날카롭게 찌르냐가 핵심인 경기입니다. 나차구리는 카이오 구동과 베인 주니어, 벤치 타원을 축으로 전환 한방과 컷백 패턴을 통해서 적은 패스 뚫어도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두 팀의 상성 고려했을 때 나차구리의 프레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오버까지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라바오 대 뉴캐슬입니다. 이 초반에는 카라바오가 홈의 분위기와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라인 유지력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뉴캐슬 토날료의 조율과 엘랑가발란스의 공격을 앞세워서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 박스 앞과 안쪽에서 세컨드 볼을 장악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뉴캐슬의 승 1마인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시면서 2.5 기준 다행히 땡큐하고 오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아흘리 대 세판 경기입니다. 알아흘리 도안은 5-4-1 구조 속에서 팩트리와 드락슬러를 중심으로 중간지대 잘 장악하면서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는 전개로 세파한 수비를 계속해서 흔들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 세파한은 전방 압박 이후 미드필더 라인 리커버리가 늦어서 공간을 내주는 구조적 약점에 원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흐름까지 겹치고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대응도 늦어질 위험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아흘리 도아의 1프레 승 말씀드려보면서 2.5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알라스르 대 아르카드 경기입니다. 알라스르 브로조비치를 축으로 하프라인 전개 설계 그리고 펠릭스만의 나이프 브레이킹 침투가 결합된 공격 구조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아르카다 전방 압박 뒤 세컨드존 커버 지원 허리 구간이 통째로 열리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알라스르의 승 2마인 승까지도 조심스럽게 의견 드려보면서 3.5 기준 이번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반테 대 비아레알 경기입니다. 레반테의 후반 체력 저하를 통한 라인 간격 공개 반복되고 있고 8-5의 패스 조율로 지친 수비와 전환 패스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라르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센터포과 더블 볼란치 간격을 공략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레이로와 탈압박 돌파를 통해서 측면 체력 소모를 유도하면서 이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 저하에 따른 후반 실점 위험 증가로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의 승 그리고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반테 대 AC 밀란 대 오모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폴리식의 낮은 크로스 패턴이 센터백과 볼란치 사이에 지속적으로 벌어짐을 보여줄 것이고 필크르크의 하프 스페이스 선전 능력이 컷백 마무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로프터스 치크의 박스 춤투가 세컨볼과 2차 슈팅 볼륨을 증가시킬 수 있고 꼬모의 경우 파스 전진 시 중원 커버 공백이 발생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밀란의 점유율과 슈팅 볼륨 증가가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AC 밀란의 승리와 함께 2.5 기준 땡큐하고 오버 두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버햄튼 대 아스날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울버햄튼의 수비 전환 시 세컨드존 붕괴가 반복이 되고 있고 웨들고로 하프 스페이스 지배로 박스 앞 슈팅각이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가의 커딩과 요게레스의 침투로 수비 라인이 분산되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울버햄튼의 경우 빌드업에 대한 압박이 취약하기 때문에 롱볼이 증가할 수 있고 거기에 세컨볼을 아스날이 우세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기가 길어질수록 중원의 점유, 슈팅 횟수 격차가 확대되면서 이번 경기 아스날의 승리와 함께 1마일까지 같이 의견 드려보면서 2.5 기준 땡큐하고 오버 2.5 기준 땡큐하고 오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림피아드 레버쿠젠 경기입니다.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 중원의 스위칭이 느리기 때문에 전환 타이밍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고 이 텔라 중심의 빠른 방향 전환이 있지만 하프 스페이스의 반복 공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드리드의 세컨볼 회수 능력이 공격 유지력의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크의 포스트 플레이가 이선 전진 타이밍을 맞춰짐에 따라서 올림피아의 라인이 벌어질수록 수비 전환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의 승리 1프렌에 강하게 의견 드려보면서 레버쿠젠의 승리 하나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2.5 기준 오버 3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보데글램트 대 인터밀란 경기입니다. 보데글램트의 빌드업 첫 터치가 불안한 점이 압박에 취약한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라우타로와 티랑의 압박 조합은 실책 유도를 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바렐라의 세컨드볼 회수 능력에 따라서 공격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밀란의 경우 윙백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이 박스 앞 숫자 5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보데글램트의 롱볼 전환 시 점유가 불가한 상황을 만들어낼 것 같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인터밀란의 승리와 함께 3.5 기준 애매함이 좀 있어서 이번 경기는 핸디와 언어버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럽 브리에 대해 AT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마지막 경기일 것 같은데요. 이 클럽 브리에 같은 경우 센터백 라인의 컨트롤이 불안하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이 바이나의 스루 패스로 침투 타이밍과 정확히 맞물리면서 이 알바레즈와 시메온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 우수한 점을 통해 승리 그리고 골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브리에의 전진 인터셉트 실패 시 즉시 1대1이 노출이 되고 있어서 AT 마드리드의 역습이 완성도가 높아질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클럽 브리에가 라인 붕괴형 경기를 통해서 원정이 조금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경기를 운영하지 않을까. 이번 경기 AT 마드리드의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까지 2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 아카데미 금조교 분석 영상 올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적중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